네, 일단 기본적으로 AI는 이 아래쪽에 AI 샷이라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 AI 샷 창이 뜨죠. 그리고 그 스타트 AI 엔진 누르게 되면 이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12기가 정도의 그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 보통 이거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일단 인터넷 연결이 돼 있으면 거기서 이제 12기가 정도의 그 데이터를 먼저 다운을 받게 돼요. 그게 왜 용량이 좀 크냐면 이 컴퓨터 자체에 엔진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터넷 연결은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GPU를 사용을 하고요. GPU를 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양이 좋은 GPU일수록 네, 좀 더 이제 좋은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스펙은 RTX 3090 이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래픽 메모리가 16GB 정도. 예. 그리고 뭐 AMD랑 애플 그 M1 지원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CPU로도 실행은 가능한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GPU를 그 5070인 컴퓨터를 최근에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요거랑 뭐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 보시는 AI 샷 아래쪽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모드 세 가지가 다 있죠. 이게 그냥 간편하게 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또 해상도가 있죠.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눌러보시면 뭐 500대, 1000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최대 2000대까지 그 요거 언락 해가지고 올리면 2000대까지 지금 돌아가는 걸로 네, 돼 있고요. 예. 그리고 한글을 인식을 하죠. 그 식당, 예, 배치 이렇게 그 짧게 써가지고 제네레이션을 내장됐는데 저 이 해상도를 좀 내릴게요. 그리고 한 두 장만 해볼게요.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되죠. 식당의 배치. 네, 바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 식당이 아닌 신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GPU로 렌더링 돌고 있는데 이걸 돌리게 되면은 잠깐 이제 이쪽이 GPU를 점유를 하고요. 뭐 사실 이 씬은 이렇게 참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렌더링을 뭐 계속 돌려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놓은 상태로 돌려도 결과치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예, 그리고 이렇게 밑에 아웃풋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보시면은 프롬프트 다시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프닝 뷰어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는 패스트 스톤 쓰고 있는데 이렇게 500짜리 이미지를 따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고 카피 클립보드에 그 복사하고 지우고 하는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지금 뭐 개선될 여지가 있겠지만 아직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요. 이렇게 생성되면은 생성된 여기서 저장을 하시거나 뭐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AI 이 툴을 돌리다가 AI 샷을 돌리다가 그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뭐 저장 안 하고 끄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렇게 한글로 저도 인식을 하는데 뭐 조금 더 써볼까요? 식당에 식탁 위에 배치 이렇게 하면은 네, 뭐 말은 듣는데 네, 뭐 어쨌든 조금 그냥 비슷한 결과치를 가져오죠. 예, 뭐 뭐를 설명 좀 드리려 그러려면 이렇게 한글로도 좀 써도 한글로 써도 되지만 영어로 쓰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인식률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프롬프트를 뭐 여기다가 계속 넣는데 칸이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GPT 창이 하얗고 잘 보이니까 여기다가
예, 제가 이게 식당을 흰식탁에 외치라고 안 썼는데 테스트 해본다고 해봤거든요. 이러면은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로 바꾸면 좀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AI랑 좀 비슷한 장점, 비슷한 점인 것 같은데, 보시면 까만색 막 나오죠. 잘 안 나오는데, 요거를, 아까 그랬다시피, 그, 이렇게 미리 영문으로 이미지 프롬프트 작성해줘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누구든 다 쉽게 요즘 사용하고 있는 GPT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영어로 써달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요. 여기서 계속 직접 뭐 모르는 영어로 쳐가는 것보다 GPT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 지금 아마 맞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네. 뭐 약간 저렇게 뒤쪽에 좀 아슬아슬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시면 좀 더 좋다가 그 되게 뻔하지만 포인트이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그 지금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이미지 있잖아요. 그 하얀색 테이블에 그 자연광도 있고 뭐 그렇게 됐던 이미지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약간 좀 톤 앤 매너가 지켜지면서 흰색에다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롬프트 예시를 적어놨는데 뭐 읽어보시면은 뭐 단일 이미지 내에서 색상 변경하되 뭐 배열 원근감을 유지하고 뭐 분할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막 되게 이 구구절절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결과가 좋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이고 긴 거를 치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GPT 같은 AI를 쓰면 좋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쓸 때 그 약간 그 추천하는 그런 그 쓰는 방법은 분위기, 소재, 조명, 배경 요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명 품질은 뭐 예를 들면 자연광 아니면은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라이트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좀 그 라이트에 맞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럭셔리 뭐 아니면 뭐 심플 뭐 이런 그런 형용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넣으면은 그것도 약간 이제 적용이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 재료명들 있잖아요. 뭐 세라믹 뭐 칼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그 언지를 해주면 그게 이제 적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정리를 하자면 배경과 오브젝트의 관계를 잘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분위기랑 색상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런 한 세네 가지 요소를 좀 이렇게 잘 조합해주면 결과치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막 길게 되고 복잡하게 되면은 막 그만큼 또 결과치가 나와주는 것 같지는 않고 딱 이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똑같이 넣어 볼게요.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몇 장 더 돌려볼까요? 그래도 약간 비슷한 무드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막 화면도 분할하지 말고 개수도 좀 유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결과치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다. 결과치를 보시면 꽤나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 뭐 빛이 오브젝트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이런 게 뭐 인간의 눈이 좀 이렇게 뭐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도 꽤나 자연스러운 아웃풋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배경이랑 합성해가지고 빨리 만든다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리스타일 기능이 좀 그 메리트가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타일 기능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모드, 요것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백그라운드 모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모드로 바로 바꾸면 되고, 제가 예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음, 로드가 됐는데요. 일단 요거는 지금 랜덤 텍스처로 해놓은 건데, 일단은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모드 돌려볼게요. 백그라운드 모드는, 아까 뭐
요것도 프롬프트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집어넣어 볼게요. 공유를 하면서. 자, 요걸 넣을 거예요. 사무실 환경에 노인 의자 정면 생성합니다. 의자 공간에서 전체 관점과 규모, 뭐 기준점을 사용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놨죠. 의자를 공간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제 유일한 개체여야 되고 구도는 단순하고 자연 채광에 그리고 뭐 현실과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이미지를 분할하지 마라. 자꾸 이미지를 분할하길래 제가 요걸 넣었는데 요거를 이제 한글로 그대로 넣게 되면 약간 결과치가 또 살짝 안 좋고요. 지금 시간 좀 지났으니까 그냥 요걸 넣어볼게요. 바로 요 내용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백그라운드만 바꾸죠. 그러니까 배경만 AI로 생성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좀 이제 멀쩡하게 나오는데 원근 이런 게 좀 안 맞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이런 단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늘 똑같은 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저 원근이랑 조명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 스크립트를 이렇게 또 적어놨는데 이것도 또 몇 번 돌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지금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막 뒤쪽에 오브젝트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배제를 시켜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이미지를 한 건데 만든 건데 요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그 괴상망측한 결과는 잘 안 나왔는데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가끔 나와요, 가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또 네, 멀쩡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네, 이런 버기한 것도 좀 생길 수는 있지만, 네, 뭐 어쨌든 배경은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 번 시도하시면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계속 찾아가는 거고, 네, 뭐 이거에 약간 이런 그 약간 특이점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어쨌든 저 프롬프트 잘 쓰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뭐 요 정도 뭐 깔끔한 이미지는 네 보실 수 있는 거죠. 괜찮게. 그러니까 그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시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약간 못 따라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일반적인 뷰는 좀 잘 잡아요. 근데 좀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좀 되죠. 예, 그래서 그 원근 같은 거 이렇게 뭐 구도, 뭐 크기 이런 게 약간 컨트롤 어렵지만 그래도 그 오브젝트 하나만 놔두고 이제 나머지만 바꾸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사실 이 상태에서 리스타일 모드를 바로 제네레이션 또 해보시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저 배경이 바뀌는데 저렇게 오브젝트도 바뀌죠. 대신 이거는 좀 저 백그라운드 모드보다는 잘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구도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조금 멀쩡한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거나 이런 거. 이거를 만약에 요 레솔루션을 풀어가지고요. 한 2000 최대로 해가지고 백플레이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랬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해본다 그러면 111로 저장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저장한 거를 이미지 여기 인바이먼트 탭에 가가지고 세팅해서 그 백플레이트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그 바탕화면에 1111 이렇게 넣어버리면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해상도가 좋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뭐 이렇게 이 픽셀 같은 게 보이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조명 빛 있잖아요. 거기 맞춰가지고 그 환경을 또 살짝살짝 돌리면 되죠. 그리고 색깔 바꾸면 되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모드를 써서
백그라운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 뭐 리스타일 모드랑 이렇게 백플레이트 이미지를 뭐 또 섞어서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 또 이어서 그 이매진 모드로 좀 이제 또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이미지 모드를 또 설명드리면, 네, 보시면 사실 저 이미진 모드는 어떤 이미지든 그냥 생성하는, 그냥 이 3D 오브젝트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모드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만으로 그냥 생성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이라든지 지금 이 배경 있잖아요. 보이시는 배경. 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만약에 이미지 생성기가 있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면, 예, 이렇게 뭐 배경, 여기 있는 지문, 여기 있는 범프맵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뭐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걸 또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어, 그냥 아예 그냥 빈병에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놓고 해볼게요. 자, 일단 병 색깔 뭐 글래스로 바꿔주고, 이 병의 색깔은 네, 있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점퍼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안쪽에 있는 거 와인이니까, 네, 이것도 리퀴드로 해도 되겠지만 러프니스 있네요. 이런 거 빼주고. 네, 이것도 색깔이 또 글래스구나. 네, 글래스 솔리드로 하고, 뭐 안은 좀 많이 보이면 좋겠죠. 뭐 약간 로제 와인처럼 됐네요. 뭐 요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택들 이런 거 지금 제네릭으로 돼 있는데, 뭐 지금 FBX 소스 자체 GLB였네요. 어쨌든 이 소스 자체 텍스처링이 다 들어가 있어서 UV로 설정이 돼 있는데, 네, 뭐 저걸로 컨트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편하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만 바꿔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문 같은 게 보이려면 안쪽에 저 와인 색깔이 좀 진해야겠네요. 이렇게 좀 그 보인 디스턴스를 좀 줄여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 환경이 지금 뭐 그렇게 그 인바이먼트도 하나 넣어볼게요. 그 아까 전에 뭐 스튜디오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넣어볼게요. 네, 훨씬 더 그 사진처럼 올라오죠. 이렇게 뭐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그 역시 이렇게 HDRI를 잘 써주면 반사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뭐 밝기 조금 조절해주고, 그리고 지금 폴리곤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요거는 소스가 약간 퀄리티가 낮아서 그렇고, 네, 뭐한요 정도 해놓고 뭐 이미지에서 뭐 포토그래픽 요런 거 누르셔가지고 톤 매핑을 또 살짝 살짝씩 더 해주시면 네, 더 보기 좋은 결과 잡으실 수도 있겠죠. 네, 네, 어쨌든 뭐 요 정도로 만져보고 여기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 오브젝트들을 꾸며볼게요. 이 병을 꾸며볼게요. 자, AI 샷에서 지금 일단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그 막 지문 이런 거잖아요. 얼룩 이런 거가 사실은 그 막 여기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에 보시면 저장을 하면 어떤 화면에 저장했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지문 있는데 끌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애들 라벨로. 근데 라벨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까만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라벨인데 오파시티 쪽에다 보내주시고 그 라벨의 컬러를 바꾸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라벨 텍스처 가셔가지고 이 사이즈 조절하시면
적당히 조절할 수 있죠. 똑같은 식으로 라벨 추가해가지고 또 이렇게 집어넣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은 이게 같은 라벨로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음, 그, 여기 보시면, 자, 자연스러운 종이 질감의 미끄러운 범프 맵. 요거 또 이제 만든 거예요. 지금 뭐 일일이 하는 거를 다 안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바탕화면에 그,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네, 저장이 된 거를 지금 여기도 범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CPU 모드가 돼 있어서 살짝 미뤘고. 예, 제가 만들었던 범프를 집어넣고, 네, 이렇게 적용이 된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예, 뭐 지금 이제 렌더 돌아가는 과정에서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깔렸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완전 비율이 1대1로 좋은 이미지 같이 보이는데, 심레스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반복이 되는 맵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심레스가 아닌데 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칭이 되면서 반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 그러니까 조금 안 두드러지지만 뭔가 요철의 느낌을 완전히 제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만들어서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적용해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것도 뭐 플라스틱 같은 걸 해주면 조금 더 되면서 잘 보이죠. 이게 뭐 지금 반복이 안 돼도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고 내가 만든 맵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문이나 범프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배경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배경도 아까 전에 리스타일 모드에서 만든 거랑 똑같은데, 자, 이 배경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빈 공간에 물체 없고 그림자 없고 강한 조명 없고 부드러운 조명에 막 그라데이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면은 그 배경 자체의 어떤 특징이 되게 도드라지게 되면 오브젝트랑 무조건 뜨잖아요. 안 맞고 오브젝트랑 조화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친 겁니다. 요것도 약간 키포인트인 게 예, 이렇게 뭐 조명이 애매하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부드러운 요런 것들 요런 맵들을 이제 실제 렌더링에도 많이 쓰시잖아요. 요거 잘 나왔네요. 요런 거 하나 저장해가지고 아까처럼 백플레이트에다 넣는 거죠. 백플레이트에다가 넣어주면 뭐 괜찮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림자랑 살짝 겹치는데 요렇게 요 그림자만 살짝 없애주면 되겠죠. 그것도 뭐 방법이 많죠. 예를 들면은 지금 원래 그림자를 살짝 숨기려는 의도면 여기 에디트에서 그라운드 플랜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라운드 플랜에서 섀도우를 이렇게 좀 죽여주면 되죠. 아, 지금 저 빛이 두 개라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빛 하나를 막아주면 되죠. 이렇게 HDRI 에디터에서 어느 빛인지 보고 요거를 이제 까만색으로 바꾸고 알파로 바꾸면 네,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데 지금 저 빛은 좀 중요한 빛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로포도 좀 주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은 그림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이렇게 배경까지 또 합성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하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음, 나무가
있는 흑백 이미지 그림자로 사용. 이렇게 치면 나올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쳐서 붙여놓고 또 제네레이션 해보시면 이런 게 아닌데 완전히 나무 가지만 있고 그런 이미지. 부터 좀 고쳐볼까요? 지금 제가 쓰는 게 뭐 약간 응용하는 워크플로우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자, 이런 걸로 어떻게 할까요? 저기 판을 깔고 거기다가 이제 오파시티를 하고 나서 오파시티 맵에다 집어넣고 그 뒤에다가 빛을 대게 되면 이게 그림자로 지겠죠. 그런 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플랜 하나 만들고 얘를 크게 키우고 물론 약간 이제 의도한 빛의 방향이랑 이런 게 다 맞아야겠지만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나뭇가지 같이 나온 거 있죠? 뭐 이런 요거보다 뭐 더 잘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아, 오파시티에다가 그림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여기만 구멍 나잖아요. 사실 이거 반대가 돼야 되죠. 컬러에서 인버 사이드 컬러하고 뭐 색깔 까만색으로 바꿔주고 나서 얘를 뭐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따가 쓸 기능 중에 하나지만 빛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라이트 포지션 지금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빛 눌러서 이렇게 기울일 수 있죠. 이렇게 컨트롤이 살짝 어려운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병이라서 그렇지 그 병이 아니고 약간 뭐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그 불투명한 물체 위에 이렇게 치면은 그 그림자 때문에 또 분위기 잡히고 그런 씬 있잖아요. 그런 씬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AI 기능을 좀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렸어요.